검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 과연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뭐라고 밝혔는지 눈물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저는 최근의 여러 논란과 검찰 수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여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국내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 경영은 최백민 대표이사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거듭 제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과연 이 정우현 미스터 피자 회장이 인정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출연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천에서 미스터 피자 가게를 차려서 가맹점을 운영했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후에 이 이모 씨는 따로 개인적인 피자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41살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가 결국 지난 3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것, 그 근처에 미스터 피자 본사의 직영점이 들어섰고 이 미스터 피자 직영점이 이른바 이 씨에 대해서 보복 출점과 보복 영업을 벌였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보복 운영이냐? 미스터 피자 직영점이 피자를 판매했을 때 돈가스를 공짜로 줬고 1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할인 판매했다. 그러니까 이 직영점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바로 옆에서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이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는데요. 이 보복 출점 플러스 검찰은 정우현 회장이 이른바 본인의 친인척을 중간에 치즈 공급책으로 내세워서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통행세를 받았던 혐의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 치즈 통행세,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며 친척 명의 납품업체를 끼워넘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입니다. 이 치즈 통행세까지. 결국 김병인 박사님, 정우현 회장이 회장직에 사퇴하면서 보복 출점에 이 치즈 통행세까지 인정을 한 셈이죠? 네, 그 사퇴와 사과의 시점이 좀 너무 늦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은 저와 같은 보복 출점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정우현 회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최소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신규 취임하고 나서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적어도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갑질 논란에 철퇴를 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발을 요청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혐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승진하자마자 사실은 첫 케이스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 케이스이기도 하고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갑질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나름대로 꼼수라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미스터 피자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경비원을 폭행하고 나서 그 당시에도 대국민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본인이 뭔가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았겠죠. 어제 사과에 저는 큰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사과는 의미 없었다. 김재 변호사님. 네. 검찰이요. 수사를 하던 과중에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씨 같은 탈퇴한 영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미스터 피자 본사가 일종의 보복 계획을 세운 정황을 담은 자료를 찾아냈다. 검찰이 어제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일단은 그 치즈 통행세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치즈 가격을 어느 정도 했나 봤더니 한 20% 정도 더 비싸게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즈를 공급하는 거면 치즈를 더 싸게 판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싸게 그렇게 강매를 시킨 셈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어떤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가 그 직영점이 이걸 얼마에 팔고 돈가스를 끼워주면 상대방 영업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계산한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사전에 많은 준비를 거친 그런 보복 영업 행위라는 예. 것이 이제 밝혀져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죄책도 영업방해 등 죄책들을 충분히 물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형사상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으니 이 피자 가게에 오픈한 이모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죽음에까지밖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구나. 이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구식 교수님, 이게 사람이 죽은 문제예요. 41살, 가장이 죽은 문제예요.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문제입니다. 정호영 회장,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면죄부 조사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갑질 논란은 뭐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실 그동안 갑질, 그다음에 예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또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갑질의 형태나 내용이라는 게 갈수록 좀 시들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 가맹점을 했다가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앞에다가 새로운 보복 점주를 만들어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그 상대방의 탈퇴한 업주의 그 영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대형 피자집 그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사퇴하는 것으로 지금 뭐 꼬리다리식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윤석열 지검장 주재로 이제 사실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미스터 피자가 가맹점들에게 했던 각가지의 갑질의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 회장님도 정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